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실과 그다음에 오로지 대한민국, 오로지 이 나라의 아이들을 위한 시사 분석, 세상 알기입니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빵빵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자 4.27 뭐 거기라도 혼자라도 가갖고 늦게 천천히 오시는 분들께 기다리고 퍼포먼스라도 하지 왜 영상으로 틀고 그래요? 정말 너무 자기도 알았지요.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뭐 3분 뭐 얼마짜리 네. 보냈는데 네. 일단 이제 지난주에도 죄송합니다. 네네, 마이크 좀 가까이.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뭐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네. 판문점 회담 선언 1주년 행사라는 게 정말 자기들끼리 보니까 탁현민이 잔치였더라고요. 보니까 탁현민이 뭐 보니까 본인이 그게 제목 짓고 뭐 먼 길, 그러니까, 네. 먼 길이죠. 아주 먼 길이죠. 네, 혼자는 오매불만 사랑할 수 있지만 그 가는 연애의 길은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정말 저는 지난주에도 정말 쪽팔린다, 국가망신 다 시킨다 했더니 외국에 뭐 좀 유명하다는 분들 끌고 오고 국내 또 연예인들 정말 압력을 밀어 세워 가지고 파티 한번 했는데 네. 북한 측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사진 몇 장 찍어 가고 네. 참 창피했습니다. 네. 네, 그 탁현민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좌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또 이 토착 외군이 해갖고 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또 일본에 음악인들을 또 불러갖고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만 연예인 좀 이렇게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정말 이번에 보아 씨가 나와가지고 또 왜 보아에 대해서도 이 뭐 토착 외구라고 일본에서 활동했다고 막 그렇게 욕할 때는 언제고 또 이럴 때는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하냐고요. 저는 진짜 이게 다 북한식이에요. 북한이 이렇게 합니다. 네, 아주 좀 네. 병적입니다. 네. 주말에 문재인 네.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했는데 전 사진 한 컷만 봐서 신문에서 네. 그런데 양쪽에 또 연예인이 대동이 있더라고요. 무슨 뭐 그러니까요. 홍보대사랍니다. 홍보대사인데 네. 꼭 굳이 강원도에 연예인, 바쁜 연예인, 서울에 있는 연예인을 끌고 가야 됩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연예 동원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연예인 끌고 다니면서 양옆에다 본인들 인기가 없으니까 연예인 인기에 그냥 덩달아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아니에요. 진짜 연예인들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정권, 쇼 정권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유준열이 이렇게 딱 셀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찍는데 네. 유준열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강원도를 갔는지 경상도를 갔는지 아무 생각 없고 유준열이 저 바쁜데 저기까지 또 끌려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일단은 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뭐 수미테리니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했죠. 네. 이제 북한은 절대로 문재인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다슨 타월, 그냥 그러니까요. 던지는 거다. 그다음에 씹다 버린 껌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봐도 이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다슨 타워는 여러분 뭐 아침 기사에 나왔지요. 그러니까 NK 뉴스의 네. 영국의 교수가 쓴 이제 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자기들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남쪽에서 선의가 수돗물 틀듯이 나올 수 있을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뭐지 선의적으로 대해주고 보내주니까 그리고 나서 다슨 타월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속된 말로 누가 씹다 버린 껌 누가 썼죠 전번에? 네, 그는 영화에 나온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기 김현철이가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현철이가 그렇죠. 네. 씹다 버린 껌이라고 썼는데 네, 정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년이 지났어요. 네. 이른바 판문점 선언 1년이 지났는데 한반도 상황이 변한 게 있습니까? 똑같이 도돌이표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 동안 변화당했습니다. 한국만 국제사에서 왕따가 됐다는 것.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그렇게 왕따는 아니었습니다. 1년 만에 드러난 성적표는 문재인 대통령 운전자에서 완전 왕따 운전자. 자기 차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왕따 운전자가 돼버렸다는 게 1년의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자축하고 그러면서 뭐요? 천천히 오는 분을 기다려야 한다. 네. 일단 때로는 난관 있지만 숨고름이 함께 길 찾아야 된다. 전 이것도 참 문제인 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참모 이 글 써준 친구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시 쓸 때가 아니에요. 자꾸 문장을 시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읽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짧게 자기 의지만 표명하면 되는 건데 시 쓰고 있어요. 천천히 없는 불 기다려 갑니다. 가시리라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대통령의 언어가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해서 ABC도 모르는 정말 문장력 하나만 있는 정부감각 없는 친구가 써준 글입니다. 이거 청와대 글쓰 연설문 쓰는 친구 이 친구 이거 반성하고 갈아치워야 돼요. 이렇게 글 쓰는 거 아니에요.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대통령 언어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아주 폼 잡고 시 쓰듯이 읽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하는지 자기 역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니 그리고 이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게 현송월이가 통일이 뭐 그렇게 가까운지 않냐고 이 말이 맞았다 하면서 거기에 또 맞장구를 치고 있고 탁현민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온 국민에게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공조를 해갖고 사기친 거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요. 비핵화 뭐 다 되고 뭐 한반도에 전쟁은 없고 뭐 민족끼리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거 완전히 사기친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가 사과를 못하겠다 하면은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럼요. 최소한의 그러면서 뭐 천천히 오시는 손님 정말 됐다고 그래요 진짜. 근데 그 아니 그리고 정말. 지금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네. 제가 하니까 어느 기자가 이걸 봤는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고민정 남편이 쓴 것 같대요. 진짜 그 말씀 맞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측과 접촉이 안 되고 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만나고 와가지고 우리 회의에서 뭐 북한에 대해서 회의를 제안한다, 남북 정상 제안할 때 할 때 북한에서 컨택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네. 얘기했는데 지금도 컨택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전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연락 보통 통정부와 우리 이제 국정원 사이에 연락망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자 한다는 말이 뭐 천천히 오신 분을 기다려야 한다. 이건 이제 김정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매불망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오시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오시는 길 꼭 깔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좀 단호하게 자 정말 북한의 판단이 필요하다. 한반도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무슨 나 정말 답답해서 국가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정도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이상 더 나쁠 수 없다가 아니라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일본의 예를 볼 때 일본이 20년을 그렇게 정말 나달나달해지고 모든 희망을 잃고 꿈을 잃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누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누가 지금 결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난관은 그것도 자기가 다 저지른 거 아니에요. 소주성에다가 최저임금에다가 52시간제에다가 자기가 다 저질린 거면은 모든 것이 이 멀쩡하던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성문을 써도 시원찮은 분에 뭐 천천히 오시는 분 기다리겠다고요? 와, 나는 정말 그 정신이 이 정도면은요, 이 중증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뭐 판문점 1년 동안 많은 게 성사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성사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남북 통전화 한 번도 들어봤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다. 게다가 뭐 우리 통일부 차관이라는 사람은요 금요일마다 개성으로 출근합니다. 그랬다 혼자 멍하니 앉아있다가 돌아옵니다. 왜? 북한 측 파트너가 안 나오니까. 네. 그냥 멍하니 돌아게 9주째 그러고 있습니다. 2달, 3달째 지금. 그렇게 살면서 뭐 그리 북한이 북북북 하면서 바라봅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대통령의 자존심은 5천만 국민의 자존심입니다. 왜? 5천만 국민의 대표니까.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한민국 경제 정말 북한에 쓰는 그러한 신경의 절반만이라도 경제에 써보십시오. 그럼 반성해 보십시오.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반성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어지는 이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남북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자기네들이 무슨 김정은이 대변인인 것처럼 저기 뭐 러시아 가느라고 바빠서 그렇다고
아니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예요? 아니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요새 젊은 친구 말대로 문재인이가 말하는 건 이젠 다시 나는 씹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재인 정권은 이미 북한에서는 이제는 문재인하고 상대할 필요 없다. 지금 이번에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만나갖고 트럼프가 북일 회담 지지하겠다고 하니까 이 납치한 그 사람들이나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데려다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본한테 돈 얻어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서 이제는 북한마저도 왕따가 된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전 세계 모든 나라하고 회복 불능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니 4.27 판문점 회담에 해리스 대사도 안 나왔으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다 회복 불능의 관계를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김정은이하고 관계만은 좋았는데 이제 김정은이하고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쓴 타월에다가 씹다 버린 껌으로서 지금 4.27 판문점 이 구풀이라든가 무슨 뭐 한풀이 이거를 우리가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이제 뭐 해석을 좀 깊이 하면은 자 문재인 대통령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안 봐주는 거예요. 안 봐주는 거고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거고. 밀당 정도가 아니죠.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왕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장 일본하고 저렇게 의도적으로인지 무식한 건지 모르지만 최악의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몇십 년 만에 최악의 관계를 일본과의 관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한반도 운명에 일본의 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한테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중국과 일본 관계는 중국하고 있으면 사이 좋아집니다.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이 손잡는 형국이에요. 일본은 그렇게 양다리 다 걸칩니다. 그래서 일본의 관함식 때 일본은 우길기 달고 그냥 시진핑하고 통과합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 관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왕따 당하면서 러시아, 북한 푸틴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러시아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쏘쏘합니다. 트럼프, 한국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이번에 멜라니아 생일 파티까지 가가지고 그냥 같이 골프 치고 아베 그냥 하고 또 와요. 둘이 1박 2일 했잖아요. 1박 2일 하고 오면서 그냥 트럼프가 자기 화장실까지 소개시켜주면서 야 이게 내 화장실인데 나 공개한 적 없어. 너 여기서 한 번은 뭐 해봐 하고 그런 관계 되는데 자 우리 대통령 중국 가가지고 너 혼자 혼밥하고 오고 일본하고는 의도적으로 정 만들고 미국 가가지고는 2분 만나고 오고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왕따.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도 거기서도 아주 심연 속에 들어간 겁니다. 갈라파고스의 블랙홀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볼짓은 북한이라고 이제 북만 보고 있는데 북한마저도 반응도 없이 길들이기 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서 오작한다는 말이 천천히 오신 분 기다려주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속이 안 터집니까? 진짜 이건 상식적인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뭐 좌우를 떠나서 국제외교의 ABC를 안다면 이 상황은 엄중한 상황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혼자 북한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 무능한 겁니다. 무능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그 자동 다이어트 된다고 입맛이 없어서 이런 말씀도 올려주셨고 진짜 그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둘이서 문재인 씹었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 세상물 좀 모르는 애야. 진짜 황당한 애야. 그리고 진짜 세상물 좀 뭐라고 모르는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네. 그리고 맨날 똑같은 말만 해. 그리고 A4 용지 보고. 아니 저는 제일 기가 막혔던 게 그 마크롱한테 갔을 때 너무너무 뭐 이렇게 환대를 받은 적이 없다 뭐 하면서 넘어갔잖아요. 문재인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더니 마크롱한테 뭐 제재 완화하니까 마크롱가 NO! 이랬잖아요. 그래놓고 그 전에 와 저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렇게 흐름이 어떻게 가고 이게 예스냐 노냐 이게 흐름이 잡히는데 노인데도 예스로 알고 이런 환대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건 정말 정신적으로 중증이에요. 게다가, 판단 능력 상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거기 가서 뭐 촛불혁명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비교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웃어버리죠. 우리끼리 촛불하지 세계 사람들 촛불은 뭔지 몰라요. 그냥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다 이것만 알지. 뭐 문재인이라서 대통령 됐다만 알지. 그걸 무슨 촛불혁명을 프랑스 혁명에 비교하니까 프랑스 사람들 제 먹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무능과 외눈박이의 편견 모든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만까지 한 겁니다. 그걸 고칠 수 없다는 건 오만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국제관계 대한민국을 왕따로 빠뜨린 이 대통령의 무능에 대해서는
지탄을 10번, 100번 받아도 정말 자, 선순호님이 애초 대통령감이 아니시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란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기 네. 못해갖고 뭐 계속 이제 김정은이가 아주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 나오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건강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네.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감당하기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일이 오면 자기가 똑같은 일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막 낑낑대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 입술 터지고 머리 깨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그걸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즐겁게 하는 네. 사람은 이제 감당한 내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당이 못하면 그냥 머리 깨지고 들러 눕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상황이나 또 대통령 우리 경제 어려운 상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캐파라고 그러죠. 네, 캐파가 네.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저는 정말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지아님께서 글을 올려주시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살기 바빴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걱정스럽다. 이 똑같은 말씀을 저희가 이제 번개를 하거나 정모를 하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그 6만 정모를 하려고 했는데 잘하면 7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5월 31일에. 근데 또 이렇게 김치국 마시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지아 님도 5월 31일에 시간이 되시면은 저녁 6시부터 6시 반에 시작을 할 네. 거니까요. 꼭 오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걱정도 하고 저희 그 정모에 오시는 분들은요 뭐 정치적으로 다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또 촛불 집회에 나갔던 분도 있고 또 박근혜 정권의 그 무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왜냐하면 진짜 보수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가 이 나라를 집권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모두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뺏긴 게 죄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뺏긴 게 죄입니다. 죄입니다. 뺏긴 게 죄입니다. 네. 그리고 무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지 권력 앞에서는 유능해야 되는 겁니다. 네. 왜? 국민이 권력을 맡겼잖아요. 네. 선거로서. 그러면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